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제가 다뤄주길 원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의견을 읽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중 하나는 일본 북부 지역의 고요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현대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의 여파를 탐험할 겁니다. 2011년 쓰나미 이후 생존자들은 잔해 속에서 삶을 재건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은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습니다. 마츠오카시의 택시 기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승객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그들은 창백하고 차가운 때로는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목적지를 지시하며 이미 사라진 동네, 집, 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사들은 의심 없이 지시를 따랐지만 도착지에 이르면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없었고 그냥 고요함과 누군가가 정말 타 있었던 것처럼 씹힌 요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환상들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익사한 영혼들이 돌아와 무너진 집을 찾는 것일까요? 일본에서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죽음은 영혼을 현세에 묶어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의 그 고요한 거리에서 어떤 요정은 죽음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북부 지역은 어업마을의 고요한 리듬과 해안마을, 세대를 이어 바다를 따라 살아온 가족들로 활기차게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쓰나미는 파괴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땅과 생존자들의 마음에 공허를 새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거리는 이제 조용하며 무너진 기초와 흩어진 가구들로 뒤덮였습니다. 전체 동네가 몇 분 만에 지워졌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밤의 기억은 공기 중에 스며든 안개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마츠오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년의 택시기사, 긴 교대 근무로 지친 사토씨는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야간 노선을 달렸습니다. 그는 조용한 남자로 대부분의 삶을 핸들 뒤에서 보냈습니다. 도시를 운전하는 것은 안정된 일상이었죠. 승객을 태우고 내리고 요금을 받는, 하지만 재난 이후 그 일상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더 희박하고 더 어두워졌으며 공허했습니다. 승객은 줄었지만 타는 사람들은 얼굴에 새겨진 이야기를 지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슬픔. 사토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 그의 집은 피해를 입었지만 서 있었고 매 엔화가 수리, 음식, 그리고 조금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쓰였습니다. 야간 운전은 그의 기여였고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의 것처럼 느껴지는 거리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전력망이 여전히 불안정한 곳에서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일부 동네는 집에 해골 같은 잔해, 아무 데도 이어지지 않는 계단, 존재하지 않는 구역을 가리키는 표지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안개가 해안에서 스며들어 잔해를 거의 보호하듯 거의 의도적으로 덮었습니다. 마치 땅이 잃어버린 것을 숨기려는 듯. 하지만 사토를 진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에도 마츠오카가 삶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늦게까지 여는 바, 술에 취한 직장인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는 소리, 새벽 조수를 준비하는 어부들. 이제는 그의 택시 엔진 소리와 먼파도 속삭임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는 도시가 숨을 죽이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한 고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일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쉼터를 오가고 가족들은 묘지를 방문하며 관리들은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지만 사라진 블록 때문에 가끔 길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역 근처에 주차한 그는 공기가 평소보다 무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추위가 계절에 맞지 않게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백미러를 힐끔 보았습니다. 빈 뒷좌석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돌렸다가 돌아보니 누군가 앉아 있을까봐. 그의 친구 기사들은 이상한 요금과 설명되지 않는 승객 실종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대부분 재난의 스트레스라며 반쯤 어둠 속에서 마음이 장난치는 거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도시가 낯선 무언가로 변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야간에 잔해를 달리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시간의 층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래서 한숨을 쉬며 기어를 넣고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뚫었습니다. 또 다른 밤의 도로였지만 깊은 곳에서 이 변화가 이전과 다르다는 경고가 울렸습니다. 고요함 바로 뒤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길은 콘크리트 띠처럼 어둠 속에 펼쳐졌고 집과 빈 땅의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토는 천천히 달렸고 헤드라이트가 땅 위에 구르는 안개를 유령 같은 실처럼 잡아냈습니다. 대시보드가 부드럽게 웅웅거렸고 미터의 부드러운 빛이 그의 손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하고 거의 따분할 정도로요. 그러다 라디오에서 정전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다이얼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택시 라디오는 지진과 수년의 거친 운전을 견뎌냈지만 최근 해안 가까이 오면 이상하게 간섭이 생겼습니다. 소음 속에서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마치 바다에서 울리는 듯 오르내립니다. 그는 그것을 껐지만 그 후의 고요함이 더 나빴습니다. 타이어의 약한 긁힘 소리와 홀로 있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자정 반을 넘긴 무렵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헤드라이트 가장자리 길가에 서 있는 그림자. 그녀는 손을 흔들지 않았고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긴 머리가 바다에서 막 올라온 듯 젖어 있었습니다. 사토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특히 이 동네에서요. 하지만 그는 결코 요금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승객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타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목덜미가 따끔거렸습니다.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청회색이었지만 눈은 유리처럼 텅 비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사하는 듯. 왈업이 뒷문을 열고 자리에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소금물 냄새가 캐빈을 가득 채웠고 날카로우며 틀림없었습니다. 사토는 눈을 깜빡이며 젖은 옷일 거라, 아마 긴 산책 후일 거라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미로를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뻣뻣하게 앉아 앞을 응시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는 물었습니다. 긴 순간 동안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기울여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이름을 불렀고 수년 만에 들은 이름, 파도와 비명 속에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사토는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핸들 위에 멈췄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했습니다. 타이어가 도시의 해골을 구불구불 지나갔습니다. 긴 학교를 지나 기울어진 전신주, 땅에서 튀어나온 부서진 이빨 같은 잔해를 지나 미러 속에서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깨에 달라붙었고 손은 무릎에 가지런히 모아졌습니다. 가죽 시트에 반짝이는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장갑 상자에 천이 있지만 이 물방울은 너무 맑고 너무 안정적이었고 뼈까지 흠뻑 젖은 몸에서 떨어지는 바닷물 같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어쩌면 생존자일 거야. 그 동네에 가족이 살았고 남은 걸 보려는 거지. 하지만 논리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렇게 조용히 앉지 않습니다. 생존자들은 주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듯 앞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서 호기심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미러로 힐끔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반사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시트가 비어 보였고 대시보드의 그림자와 빛만 있었습니다. 그의 맥박이 뛰었고 그는 어깨 너머로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너무 세게 가속했고 엔진이 필요 이상으로 포효했습니다. 손바닥이 핸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고 괜찮으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고요함이 그를 짓눌렀고 그러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밤이 스며든 듯했습니다. 구역에 가까워지자 사토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길은 지진으로 갈라지고 급한 수리로 메워졌습니다. 길표지판은 비틀려 잡초와 무너진 기초만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사거리에 멈췄고 이제 넓은 어둠뿐인 동네 입구였습니다. 여기에요. 정말 여기로 가시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보며 미러를 보았습니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도 떨어지는 머리도 없고 천의 험에 고인 희미한 물기만 있었습니다. 사토의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돌아서서 한 손으로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지만 미터는 꾸준히 녹닥거렸고 디지털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목적지로 누군가를 데려간 듯 올라갔습니다. 그의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리셋 버튼을 눌렀지만 숫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얼어붙은 채 믿을 수 없는 여정의 조용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랜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는 뼈를 타고 완이 스며들었고 어떤 히터도 녹이지 못할 냉기가 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와 함께 탔고 밤이 통째로 삼킨 듯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택시 안공기는 붐비고 무거웠고 보이지 않는 눈이 어둠에 스며든 듯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조여드는 채로 밤을 보냈고 피로가 그를 속인 거라 되뇌었습니다. 너무 많은 교대를 했어. 고요함, 안개, 빈 동네, 이게 마음을 갇히고 노는 거야. 그러나 약 밖에 주차하고 의자에 기대자 천에 희미한 습기가 여전했습니다. 돔등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고 공기에는 소금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닦았고 말로 불편함을 덮으려 중얼거렸지만 기억은 천과 함께 씻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기 속 집으로 걸어가며도 무언가가 그와 함께 갔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밤 사토는 교대 시작을 주저했습니다. 아내는 저녁에 그의 침묵을 알아챘고 젓가락이 입가에 머무르는 걸 봤습니다. 또 나쁜 밤이었어. 그는 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 것이 뭐냐 말하면 슬픔이나 충격, 쉬어야 한다고 할 테고 어쩌면 맞을지 모르지만 소리 내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정에 그는 다시 도로로 나갔습니다. 도시는 같아 보였지만 그는 더 이상 익숙한 거리를 달리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무언가에 점령된 곳의 침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빈집들이 어두운 창으로 그를 노려보았고 안개가 앞유리에 불안한 손처럼 눌렸습니다. 같은 구역 근처에서 또 다른 형체를 봤습니다. 이번엔 젊은 소년, 아직 아이에 가까운 옷은 찢기고 젖었고 자세는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지닌 듯 축 터졌습니다. 사토는 속도를 줄였고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살짝 들었고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아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처럼 텅 비고 공허하며 찾는 눈. 사토의 본능이 계속 달리라고 소리쳤지만 손이 배신하고 바퀴를 돌려 멈췄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소년이 뒷좌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데려다줘. 속삭임이 긴장된 목소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사토가 아는 주소를 불렀고 전체 거리가 지워진 곳이었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가자 사토의 손가락 마디가 핸들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묻고 싶었고 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말은 목에 걸렸습니다. 대신 미러를 힐끔 봤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았고 기억을 보는 듯한 길이 아니라 소매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시트를 적셨습니다. 갑자기 경적이 울렸습니다. 사거리에 다른 택시가 멈췄고 기사가 창밖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토, 하지마.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사토가 소리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러로 돌아보니 뒷좌석이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사라졌고 물과 고요만 남았습니다. 위터는 고집스럽게 똑딱거렸습니다. 그 다른 기사, 회색 머리의 켄지 씨는 길가에 차를 대고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사토는 창을 내리고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봤지? 그들을. 사토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켄지가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기 속하지 않아. 하지만 계속 돌아와 없는 집을 찾으려 해. 가족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그는 더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계속 태우면 집까지 따라올 거야. 경고가 사토의 가슴에 차가운 무게를 남겼습니다. 켄지가 어떻게 아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기 싫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퍼진 습기를 바라봤고 천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대 끝난 후에도 사토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드라이브웨이에서 서서 택시를 노려봤고 뒷좌석에서 무언가 기어 나올까봐 아내가 문을 열고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켄지의 경고만 들렸습니다. 계속 태우면 따라올 거야. 처음으로 사토는 북부 지역의 영혼들이 단순한 승객인지 아니면 그를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끄는 기사를 찾는 건지 자문했습니다. 다음날 밤 사토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후 부엌 테이블에 앉아 키를 바라봤습니다. 켄지의 경고가 그를 갉아먹었지만 집의 고요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방울 소리가 들렸고 바다가 해변으로 스며드는 리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그는 다시 핸들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계이자 저주의 도로가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안개로 더 짙었고 평소보다 낮게 도로와 창백한 파도를 덮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앞 몇 걸음만 비추고 나머지 3개는 회색으로 잠겼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살아있는 듯했고 모든 코너가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운전한 거리였지만 손이 핸들 위에서 약하게 떨렸습니다. 역 근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들을 봤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여러 형체가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리, 젊은 여성이 야이의 팔을 꼭 쥐고 노인이 지팡이에 기대고 10살쯤 된 소년이 맨발로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물에 창백하고 무표정하게 눈을 크게 뜨고 유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든 본능에 반해 사토는 속도를 줄였고 택시가 멈췄습니다. 미터가 가볍게 딸깍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예감하듯 하나씩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조수석에 나머지가 뒤를 채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과 함께 스며들었고 다지와 소금의 틀림없는 냄새를 안고 사토의 숨결이 추위에 서렸다. 그는 손가락 마디가 아플 때까지 핸들을 쥐었습니다. 어디로? 어디 가시나요? 긴 순간 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치 연습된 듯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고 비어있는 듯한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불렀습니다. 파도가 찢은 거리, 잔해에 묻힌 학교, 땅에 흉터가 된 집들. 그의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차가 너무 무거웠고 죽은 자의 무게가 차체를 누르는 듯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깜빡였고 대시보드가 희미해졌습니다. 순간 엔진이 꺼질까 싶어 안개 속에 불가능한 승객들과 갇힐까봐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차가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수석 노인에게 돌아봤고 인간적인 무언가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 것이 배를 뒤틀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고 너무 가벼워 들리지 않는 속삭임. 피부는 회색으로 처지고 물에 불었으며 눈구멍은 비어있고 바닷물이 뺨을 타고 눈물처럼 흘렀습니다. 사토는 길로 시선을 돌렸고 심장이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안개가 짙었고 그는 평소 길에서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녹슨 표지판, 기울고 무너진 집들, 오래 버려진 도시의 일부, 아니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곳이 아닌 곳으로 스며든 듯 뒷좌석 목소리들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아니고 숨찬 울음처럼 파도의 포효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위로가 흔들렸고 유리가 내부습기로 뿌옇게 보이지 않는 손이 누른 듯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공포가 그를 삼키려 할 때 맑은 목소리가 나머지를 뚫고 나왔습니다. 아이. 사토 바로 뒤에 앉아 작은 손이 운전석 등받이를 쥐고 얼굴이 미러로 기울었고 창백하고 떨어지는 검은 눈이 사토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집으로 데려다줘. 가볍지만 명령조로 무덤 너머에서 나온 듯 사토의 목이 바싹 말라 다리 페달 위에서 떨렸습니다. 안 돼.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소년이 고개를 기울였고 물이 머리에서 시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갈 곳으로 데려가. 온도가 급락했습니다. 사토의 숨이 찢긴 구름으로 뿜어졌습니다. 모든 승객의 무게가 가까워지며 그들의 존재가 숨막히고 목소리가 슬픈 합창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켄지의 말뜻을 깨달았고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너무 오래 태우면 따르겠다고. 택시를 넘어 그의 삶, 집, 가족으로 스며들 테니까. 차가 갑자기 흔들렸고 보이지 않는 파도에 맞은 듯 바퀴가 선에서 비틀렸습니다. 그는 통제하려 미친 듯이 방향을 틀었고 캐빈 울음이 귀를 찢는 포효로 변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뻗어왔고 습하고 뼈같은 무덤의 차가움으로 팔을 스쳤습니다. 순간 사토는 완전한 통제를 잃을 거라 확신했고 택시가 어둠으로 돌진해 그와 함께 사라질 거라. 그리고 시작된 대로 끝났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울음이 멈췄습니다. 뒷좌석이 비었고 조수석도 비었습니다. 물만 남아 카펫에 떨어지고 차의 모든 틈을 적셨습니다. 사토는 떨며 앉아 앞에 빈 길을 봤습니다. 미터가 불가능한 요금에 멈췄고 살아있는 승객이 낼 수 없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영혼들이 단순 승객이 아니라 사냥꾼이고 그가 선택된 기사일 수 있음을 자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웅크리고 거실 얇은 커튼 너머 택시를 봤습니다. 해가 몇 시간 전에 떴지만 차 안은 여전히 습했고 안개가 금속과 유리에 달라붙은 듯 그는 안에서조차 소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집안을 오가며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걱정이 얼굴에 새겨진 눈빛으로 힐끔 봤습니다. 다음 밤 그는 침묵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교대 시작에 그는 켄지가 있는 창고로 곧장 갔습니다. 켄지는 자신의 택시에 기대 담배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기사가 지친 사토의 표정을 보며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봤지? 사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충분했습니다. 켄지가 쟤를 인도에 털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하도부의 우리 대부분이 그런 밤을 겪었어. 일부는 인정 안 해. 다른 이들은 운전을 포기했지. 그는 사토의 얼굴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들은 단순 승객이 아니야. 갑작스레 휩쓸린 영혼들, 잃어버린 걸 찾는. 내 목이 조여들었지? 왜 나지? 왜 지금이야? 켄지가 연기 속으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멈췄으니까. 그들을 태웠으니까. 그는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듣는 기사, 살아있는 듯 대하는 이들에게 끌려. 너는 택시 남자가 아니야. 다리 안내자야. 조심 안 하면 원치 않는 곳까지 데려갈 거야. 말들이 사토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다리 안내자. 떨어지는 승객들 뒷눈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도시는 묘지가 됐고 그는 그 유령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켄지가 주머니에서 붉은 끈으로 묶인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사토의 손에 쥐어주며 차에 두렴. 도시 외곽 사원에서 매년 승려들이 불안한 영혼 쫓을 축복을 해. 따라오려 해도 집까지는 막아줄 거야. 사토가 망설이며 손가락을 오므리자 가볍고 거의 빈 듯했지만 천은 따뜻했고 수많은 기도의 열기를 흡수한 듯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제스처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교대 전에 주머니를 백미러에 메었습니다. 천이 매 코너마다 가볍게 흔들렸고 케빈의 숨막히는 공허 속 작은 존재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길가 떨어지는 형체도 빈눈 승객도 없고 고요와 안개만. 하지만 고요함 자체가 새로운 무게를 가졌습니다. 잠든 도시의 고요가 아니고 질문 직전의 경계처럼 사토가 미러를 확인할 때마다 뒷좌석 얼굴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바퀴를 더 세게 쥐었고 주머니가 도로 요철마다 유리에 부딪혔습니다. 해안 가까이에서 그는 다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길가에 여자가 서 있었고 떨어지지 않고 창백하지 않았지만 익숙했습니다.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습니다. 예의 바르게 손을 들고 타라고 신호했습니다. 순간 사토의 가슴이 살짝 풀렸습니다. 어쩌면 보통 욕은 살아있는 사람이 어딘가로 가는 거지. 그녀가 타고 가볍게 주소를 불렀습니다. 존재하는 주소, 실제 하는 곳. 사토가 엔진을 걸고 미러를 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평온했습니다. 주머니가 가볍게 흔들리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희미한 물기 허벅지로 떨어져 옷감을 오염시키는 그의 위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물이 너무 맑고 너무 안정적. 그는 핸들을 더 세게 쥐고 브레이크 본능을 참았습니다. 주소에 도착해 아파트 블록 밖에 멈췄습니다. 그는 살짝 돌아서며 목소리를 안정시켰습니다. 여기에요. 여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완전한 거요. 그러다 그녀가 돌아봤고 가로등 아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깊고 닿을 수 없는 무언가로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고 그의 눈앞에서 윤곽이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시트가 비었습니다. 주머니가 갑작스런 바람에 격렬히 흔들렸습니다. 소금 냄새가 다시 차를 채웠습니다. 사토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펜치가 맞았습니다. 그들은 단순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미완의 여정에 묶여 조금만 더 데려다주는 이익에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주머니가 그녀를 차 밖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막은 거죠. 처음으로 그는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유령 승객은 실제했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과 함께 더 불안한 질문이 왔습니다. 달이라면 정확히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엔진이 가볍게 덜컹거리며 사토가 핸들 뒤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여전히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미로의 주머니가 가볍게 흔들렸고 케빈의 유일한 생명 쟁우였습니다. 여자가 사라졌고 마치 태어나지 않은 듯. 그러나 시트는 습했고 가죽의 작은 웅덩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가 만질 수 없어 거두었습니다. 갓길은 조용하고 평범하며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 근처 아파트에서 깜빡이는 불, 세계가 그의 차 안에서 일어난 걸 모른 채 계속됐습니다. 찰나의 순간 사토는 이것이 끝일까? 주머니가 역할을 했을까? 영혼들이 마침내 그를 놓아줄까 자문했습니다. 그러다 눈꼬리로 봤습니다. 위로 속하지 않는 반사, 유리 속 뒷좌석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형체들이 빽빽이 앉아 창백하고 떨어지는 얼굴, 눈이 들을 고정하고 아이, 여자, 빈 구멍에서 바닷물이 흐르는 노인. 그들은 조용히 앉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감. 사토의 숨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어둠, 그냥 고요. 미러로 돌아보니 반사도 사라졌습니다. 주머니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이제 더 어두워 보였고 이전에 없던 물로 무거웠습니다. 가장자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대시보드에 천천히 의도적으로 튀었습니다. 사토가 핸들을 쥐고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질문이 공기중에 매달려 바다의 무게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유령들이 정말 집을 찾는 걸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를 찾은 걸까? 미터가 가볍게 똑딱거리며 어떤 승객도 낼 수 없는 요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사토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즐기셨길 바랍니다. 이런 긴 비디오를 만들 때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일 또 다른 비디오를 업로드할게요.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하세요. 무료예요. 하하. 일부 장소는 죽은 자를 지우지 않는 그림자처럼 붙잡습니다. 북부 지역의 유령 승객들이 쓰나미 잔해에서 뻗어나오듯 아시아 전역의 다른 길과 도로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얇습니다. 고속도로, 숲, 이친 아스팔트 뛰는 관광객만 나르지 않습니다. 기억, 비극, 움직이지 않은 영혼들을 나릅니다. 일본에 유령 택시 기사들이 있다면 말레이시아에는 그들만의 전설이 있어 어두워지면 경험이 풍부한 기사들도 핸들을 더 세게 줍니다. 헤드라이트를 믿을 수 없는 길, 단순한 운전이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로 변할 수 있는 이것이 카루 고속도로 이야기입니다. 카루 고속도로는 말레이시아 언덕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흉터처럼 울창한 숲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갑니다. 낮에는 거의 평범해 보이고 트럭과 버스가 쿠알라시티로 포효하며 엔진 소리가 나무 사이에 메아리 칩니다. 하지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 고속도로가 변합니다. 숲이 더 가까워지고 커브가 더 날카로워지며 가끔 차 소리 사이 고요함이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단순 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 오래된 살아있는 자만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통과하는 통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0대 초반에 남아 핸들 뒤에서 차분한 장거리 운전자입니다. 그는 쿠알라시티에서 일하지만 가족 방문으로 자주 고향으로 갑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의 늦은 저녁 후 그는 새벽 전에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에 대비하는. 하지만 카루 고속도로 첫 커브를 헤드라이트가 스치자 불편함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고속도로는 악명 높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자라며 친척 어른들의 속삭임 이야기를 들었죠. 어두운 후 혼자 운전하지 말라는, 갑자기 나타나는 노란 폭스바겐 비틀, 추월 불가, 길가에서 도움 요청하는 아이, 멈추면 사라짐, 끝없는 사고, 연이은 비극이 이 길을 악명 높였고 위험뿐 아니라 믿는 이들이 숨긴 무언가 때문입니다. 라마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첫 숲을 지나며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무가 머리 위로 드리워졌고 가지가 밤하늘에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앞길이 어둠으로 좁아졌고 그의 헤드라이트만 뚫었습니다. 라디오는 가볍게 흘렀지만 밤의 무게에 삼켜진 듯 억눌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 여행, 단순 도로라 되뇌었습니다. 수십 번 달린 길이지만 그날 밤 고요함이 달랐습니다. 미러 확인할 때마다 뒤 어둠이 더 짙고 무거워 쏟아오는 듯 1시간 가까이 다른 차를 보지 못하자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밤에도 바쁜 고속도로였는데 오늘은 황량했습니다. 라마는 앞을 집중하려 했습니다. 경계, 커브 따라가기, 도시로. 그러나 각 커브가 이전보다 조금 더 구불거렸고 숲이 지켜보듯 가까워졌습니다. 차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고 말레이시아의 따뜻한 밤에도 환풍구를 통해 스며드는 그는 팔을 문지르며 불안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변하고 조여들며 도로가 그를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끌어당기는 듯 나만이 미러를 다시 조정하고 뒤 빈 길을 응시했습니다. 순간 어둠 속 뒤에 희미한 헤드라이트 같은 빛을 봤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고 머리를 흔들며 길에 집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로 악명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나만은 카루 이야기들이 단순 위험한 커브와 무모한 운전자에 관한 게 아닐 수 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길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밤에 들어간 많은 이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숲 깊숙이 달리며 라마는 곧 발견할 터임을 알았습니다. 다만의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우웅거렸고 하루 고속도로가 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둠의 리본띠, 그의 헤드라이트만 뚫는 첫 1시간 동안 이상은 없었습니다. 숲이 양쪽에 바싹 다가왔지만 길은 트여 있었습니다. 그는 불편함을 떨치려 했었고 고요함이 마음 탓이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빛을 봤습니다.
처음엔 멀리 뒤에 희미한 헤드라이트처럼 작고 언덕에서 내려온 안개에 흐려진 그는 미러를 반복해 확인하며 사라지길 기대했지만 안 됐습니다. 빛은 안정적이었고 그를 따라오며 거리를 좁히거나 늘리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보통 카로에서 뒷차는 빠르게 추월하거나 출구로 사라집니다. 이건 안 그랬습니다. 그의 시야 가장 자리에 떠 있었고 흐릿할 정도로 그는 약간 가속했고 커브를 가볍게 돌았습니다. 다시 확인하니 빛이 어전했습니다. 등줄기에 불편함이 기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조심스러운 다른 운전자, 구불거린 커브를 걱정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나만이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오래 같은 거리를 유지하나? 그는 라디오를 키워 신경을 누르려 했지만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정전기가 심해졌습니다. 심야 DJ 목소리가 갈라지고 깨지며 속삭임 같은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껐고 차 안고요가 정전기보다 컸습니다. 몇 분 지나 뒤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급커브를 나오자 사라졌습니다. 미러의 검은 빈 길만. 나만이 천천히 숨을 내쉬며 핸들을 풀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기사, 결국 빠져나간 그게 다지만 안도감은 몇 호도 가지 않았습니다. 앞길을 보니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혔습니다. 노란 폭스바겐 비틀이 차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헤드라이트 아래 비현실적으로 반짝였습니다. 너무 밝고 너무 깨끗한 이런 외딴 길에 움직임 없음. 운전자도 승객도 없고 그냥 차 완전 정지로 길을 막음. 나만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비명을 지르며 멈췄습니다. 차가 몇 미터 앞 비틀 앞에서 떨렸습니다. 맥박이 귀를 때렸습니다. 문이 열리길 누군가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창이 어두워 안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안이 비어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변 숲이 고여있고 귀를 누르는 무거운 침묵, 숨소리조차 너무 컸습니다. 그는 삼키려 했지만 목이 발행, 논리적 부분이 뒤로 물러나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길은 좁고 양쪽 경사가 가파랐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그는 조심스레 비틀 주위를 돌았고 헤드라이트가 광택 표면을 스쳤습니다. 순간 나란히 지날 때 어두운 유리 뒤 움직임을 봤습니다. 깜빡이는 그림자, 살짝 기울어진 머리, 가슴이 조여들었고 그는 재빨리 가속해 앞으로 튀었습니다. 이상한 차를 뒤로 하기 급급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는 더 빨리 달렸고 숲을 구불구불 지나 신경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른 차라 스스로 타이릅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차일 뿐. 그러다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비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커브에서 기다리고 어두운 헤드라이트, 밤에 희미하게 빛나는 노란 페인트. 나만이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요란하게 흔들리며 타이어가 삐걱거렸습니다. 손이 핸들에서 떨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방금 뒤로 지나쳤는데 그는 멈췄고 엔진이 덜컹거렸습니다. 뒤틀은 여전히 정지. 문 안 열리고 형체 안 나타나고 심장 소리만 깨는 고요. 나만의 숨이 빨라지고 얕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야기들을 알았습니다. 모두 알았죠. 반복 나타나는 차, 추월 불가, 바로 앞에서 기다림. 일부는 무운전자라 맹세하고 창을 오래 보면 자신의 반사가 안에서 쳐다본다 합니다. 그는 핸들을 쥐고 땀이 관자 논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첫 이상이었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카루 고속도로는 보통 길이 아니었고 오늘 밤 그는 그 악몽을 건넜습니다. 나만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고 노란 비틀이 다시 앞에 희미하게.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타이어가 급커브에 비명을 지르며 비틀을 스쳤습니다. 차가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본능이 그와 불가능한 기계 사이 거리를 최대한 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효과가 있는 듯했습니다. 길이 앞에 펼쳐졌고 어둠으로 구불거리며 헤드라이트가 좁은 뒤 터널을 새겼습니다. 그는 강박적으로 미러를 확인했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빛도 다른 차 그림자도 검은 길만.
그러다 라디오가 다시 깜빠졌습니다. 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이얼 안 움직이지만 스피커에서 정전기가 더 크고 날카롭게 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 목소리 높고 가늘고 멀게 물 아래 메아리처럼. 도와줘. 마만의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목소리가 정전기 아래 속삭였습니다. 멈춰. 제발 멈춰. 숨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손을 뻗어 대시보드 플러그를 뽑았고 스파크가 튀며 소리가 끊겼습니다. 차 안이 다시 숨 막히는 거요. 손이 떨리고 맥박이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앞길과 작은 형체 10살쯤 된 맨발 아이, 찢기고 젖은 옷, 완전 정지로 서있고 고개 숙인 팔이 축 늘어진 나만의 헤드라이트가 창백한 피부를 비췄고 살아있는 아이에겐 너무 창백했습니다. 나만의 위가 뒤틀렸습니다.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에서 나타나는 아이, 도움 요청, 멈추면 사라짐. 수십 기사가 봤지만 누구인지 왜 머무르는지 설명 못합니다. 나만이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공포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고 빈 눈, 젊은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무언가 가득. 그는 천천히 손을 들고 숲을 가리켰습니다. 나만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모든 신경이 따르지 말라, 멈추지 말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가속을 세게 밟고 반대 차선으로 피했습니다. 지나치며 미러를 힐끔.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길가에 없고 어디에도. 대신 뒷좌석이 더 어두워 보였고 어둠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는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길만 응시하고 모든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갑작스런 빛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미러의 밝은 헤드라이트, 노란 빛을 다시 불자연스러운 빛, 빠르게 다가오는 형체. 불가능한 차가 돌아왔고 이번엔 뒤에서 조용한 위협. 공포가 솟구쳤고 그는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포효하며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고속도로가 구불거리고 가지가 창을 긁었지만 그는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비틀은 가까이 붙었고 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앞에 또 다른 헤드라이트. 반대 차선 트럭이 내려오며 경적 울리고 빛이 시야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방향을 틀었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트럭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비틀이 사라졌습니다. 나만이 헐떡이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흔들해 끝났기를 바랐지만 길 자체가 긴장으로 울리는데 그러다 컵홀더에서 폰이 윙윙거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잡았고 평범한 무언가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비었습니다. 발신자 없고 번호 없고 한 메시지만 깜빡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나만이 폰을 떨어뜨리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경고가 마음에 메아리 쳤고 어떤 유령보다 차가웠습니다. 아이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히 못했죠. 하지만 지금 유혹이 견딜 수 없이 시야 구석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이를 깔며 앞을 고정했습니다. 길이 어둠으로 끝없이 구불거리며 미지로 이어졌습니다. 뒤에 뭐가 기다리든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가슴이 헐떡이며 차가 가로에 끝없는 커브를 찢었습니다. 폰 경고, 뒤돌아보지 마. 가 북소리처럼 마음에 울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핸들에 뻣뻣했습니다. 눈이 앞 어두운 리본에 고정됐습니다. 양쪽 숲이 희미하고 가지가 밤하늘을 스며 안개가 헤드라이트를 스모크처럼 휘감았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비틀도 아이도 없고 엔진 포효만 깨는 고요. 나만이 최악이 지났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카루에서의 희망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첫 친구는 추위였습니다. 차를 휩쓸며 창을 안쪽에서 서리 맺히게 하고 피부를 식히며 숨결이 구름으로. 그는 히터를 조정했지만 컨트롤이 죽었고 숫자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냄새, 날카로운 금속, 녹과 피처럼. 코를 채우고 위를 뒤집었습니다. 나만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끔찍하게. 그리고 갑자기 노란 비틀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앞이 아니고 뒤가 아니고 바로 옆에서 완벽한 속도를 맞춰 헤드라이트가 눈을 찔렀습니다. 숲 배경에 노란 페인트가 거의 불자연적으로 빛났습니다. 나만이 헐떡이며 핸들을 살짝 틀어 거리를 벌렸지만 비틀은 가까이 붙었고 너무 가까워 타이어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운전석 창으로 안을 힐끔 피가 굳었습니다. 운전자 없음.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되는 듯 바퀴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하지만 조수석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축 늘어진 형체, 긴 머리 떨어져 얼굴 가림, 머리카락이 유리에 달라붙어 물결에 끌린 다시처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나만의 맥박이 천둥처럼 그는 가속했습니다. 차가 포효하며 앞으로 하지만 비틀은 쉽게 따라붙였고 왠진 무서움, 움직임 불자연적 쫓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묶여붙은 그러다 길이 급커브나자 비틀이 깜빡 사라졌습니다. 나만이 핸들을 더 세게 쥐고 공포가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더 나쁜 일이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길가 아니고 차선 한가운데 30m 앞 헤드라이트에 비친 작은 형체 맨발 떨어지는 고개가 살짝 기울어 나만의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울부짖으며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가 안 움직였습니다. 손만 들고 나만을 가리켰습니다. 차가 형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만의 숨이 헐떡이고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그는 눈을 깜빡였고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안도감이 솟기도 전에 미러를 힐끔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소년, 여자, 비틀에 무면 형체, 그의 뒷좌석에 빽빽이 눈이 들을 고정하고 바닷물이 천을 가로지르며 얼굴 창백하고 일그러지고 입이 소리 없는 비명으로 열리고 닫히는 나만이 몸을 획 돌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뒷좌석 비어 미러로 돌아보니 형상 사라짐 물기만 유리에 흐르는 물과 이전에 없던 얼룩 이제 그는 떨렸고 공포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고 돌아오는 차, 반사에만 나타나는 유령 승객, 그를 가리키는 아이, 그리고 메시지 뒤돌아보지마. 하지만 방금 한 게 바로 그거 아닌가? 숲이 가까워지고 앞길 끝없이 구불. 나만의 마음이 질주했습니다.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끌려갑니다. 비틀, 아이, 승객. 우연이 아니고 연결됐습니다. 그들은 보길, 인정하길, 타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그는 바퀴를 쥐어 손이 아플 때까지 앞을 강제했습니다. 숨이 얕고 빠르고 심장이 공포 북소리. 카루 고속도로는 더 이상 단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정, 그리고 그는 갇혔습니다. 불타는 질문.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다음 커브가 희미해지며 나만은 곧 답을 찾을 터임을 알았습니다. 나만의 쥔 핸들이 떨렸고 차가 카루에 구불진 미로 깊숙이 가슴이 본 것 때문에 여전히 헐떡. 무운전 비틀 옆에서 길 한가운데 실연된 아이, 뒷좌석에 빽빽한 형체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마음이 절박히 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중얼거렸지만 천에 퍼지는 습한 얼룩이 반박했습니다. 공기에 스며든 바다 냄새 부정 불가. 그는 더 빨리 달렸고 탈출결이 숲이 밀려오고 안개 씻고 느낌 여전 홀로 아님 모든 숨결이 지켜보고 모든 핸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반사. 그러다 공포 중에 앞에 헤드라이트 싹 가슴에 안도감 솟음. 다른 기사 이 악몽에 홀로 갇히지 않았다는 증거. 그는 차가 다가오며 약간 속도 줄였습니다. 낡고 때 묻은 택시지만 배가 뒤틀릴 만큼 익숙. 나란히 가자 나만의 심장이 거의 멈췄습니다. 핸들주 쉰대 남자,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앞직시 택시 뒷좌석에 같은 소년, 같은 여자, 같은 떨어지는 머리 무면 형체. 그들은 뻣뻣하게 앉아 창밖 보며 무언가 기다리는 나만의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경적을 울렸고 저 기사의 주의를 끌려 절박. 하지만 남자는 반응 없음. 계속 달리며 무표정 왁스처럼 조각된
장면이 나만의 마음을 꿰뚫었고 끔찍한 인식이 할퀴었습니다. 다른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반사, 다른 차에 갇혀 같은 저주받은 승객 태움. 그는 눈을 깜빡였고 택시 사라짐, 앞길 다시 비음, 맥박이 천둥처럼 땀이 관자놀이 타고 인식이 배었습니다. 이틀, 아이 승객, 우연한 환영 아님. 이 저주받은 길 따라 폭력적으로 죽은 자들의 메아리 파편. 하지만 더 나쁜 건 그들은 대체자를 찾은 기사 그릇, 그들의 이야기, 고통, 죽음을 나를 홈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보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인정, 받아들임, 들여보내기 때문. 한번 들어오면 절대 안 떠남. 숨이 얕아지고 손이 핸들 윗떨림. 그는 삼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카루에서 이상 만남 후 사라진 기사들. 길가에 버려진 차, 문 열리고 엔진 켜진. 모두 사고, 무모커브, 불운이라 하지만 만약 다른 방식으로 도로가 빼앗는다면? 길이 그들을 길의 유령으로 만드는 거라면? 아이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높고 멀게 뒷좌석 속 사김처럼 집으로 데려가. 나만이 머리를 세게 흔들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니, 난 너희 기사 아냐. 아니야. 하지만 주변 숲이 동의 안함. 안개가 아큐리의 손가락처럼 움켜쥐고 녹과 바다 냄새가 압도적.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다 희미해지며 차가 항복하는데 그러다 앞 어둠에서 새빛. 길가 작은 사원 등불이 규칙적 불꽃으로 깜빡이며 나무의 부드러운 빛. 나만의 가슴이 절박한 안도로 부풀었습니다. 사원은 안전, 기도, 보호. 그는 속도 줄여 옆에 대고 밤 처음으로 공기 무게가 살짝 들렸고 길이 쥐고 있던 손을 풀린 듯 물방울 멈춤, 추위 가라앉음, 고요가 덜 숨막힘. 나만이 움직이지 않고 빛나는 사원을 봤습니다. 마음에 명확하고 부정 불가한 생각. 이 길 영혼들은 사고나 환영 아님. 그들은 길 이름, 머물며 살아있는 자 찾고 인정받고 오래 보는 이와 함께 너무 많이 주는 이는 끝없는 순환 일부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심장 여전히 쿵쾅. 사원이 잠시 용서를 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비틀이 돌아올 수 있고 아이가 다시 나타날 수. 경고가 귓가에. 뒤돌아보지 마. 야만 이해했습니다. 이제 카루에서 진짜 위험은 커브나 안개나 유령조차 아닌 그들을 보는 유혹, 돌아보는 힘주는. 한번 그러면 길이 절대 놓아주지 않음. 나만이 차 안에서 얼어붙었고 사원의 희미한 등불이 안개의 깜빡. 밤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조용했고 공기가 덜 숨막힘. 그는 앞으로 기울어 핸들을 쥐고 숨을 안정시키려. 어쩌면 넘겼다. 사원이 길의 방해를 깼다. 하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뒷창 가벼운 노크.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숨도 안 쉬고 노크가 다시 더 크게 조급하게. 심장이 쿵쾅. 경고 메아리. 뒤돌아보지마. 그는 핸들을 더 세게 쥐고 앞 빛나는 사원의 눈 고정. 노크 멈춤. 무거운 고요. 순간 나만이 끝났다고 생각. 그러다 100미러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 물방울이 유리를 타고 대시보드를 어둡게 하고 반사의 형상 형성. 창백한 얼굴들이 뒷창에 바싹 빈눈이 직시. 소년, 여자, 비틀무면 승객 모두 지켜보고 기다림. 나만의 숨이 얕은 파도. 그는 앞을 강제. 돌아보지 않고 인정의 만족 거부. 가속 페달을 밟아 사원 밖 어둠으로. 미러는 계속 떨어짐. 얼굴들은 머무름. 길이 끝없이 숲에 삼킴. 사원 빛이 뒤로 희미해지며 나만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도망친 게 아님 그들을 더 멀리 데려간 것. 카루 고속도로는 운전 끝날 때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에게는 차에 타는 순간 시작. 그리고 나만에게 그는 여전히 달리고 여전히 사로잡히고 떠날 의도 없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즐기셨길 바랍니다. 내일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 업로드할게요. 구독하고 알림 켜서 무서운 비디오 놓치지 마세요. 거의 매일 업로드합니다.